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독일 나치당의 총통이자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였던 인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 한때 전세계 전쟁을 주도했던 그가 주치의였던 한 의사 때문에 서서히 망가졌고 이내 2차 대전의 패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의사 뭔가 이상한데요. 과연 히틀러에게 어떤 약을 쓰고 있던 걸까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었던 약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한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메디슨 엑시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했다라는 말이죠. 히틀러는 게다가 채식주의자였고요. 평소에도 다른 장군들과 다르게 술, 담배도 잘 안 할 만큼 자기 관리에는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 약에 취해서 손을 달달달 떨고 짜증과 화를 막 내면서 제대로 된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그의 주치의였던 이 테오도르 모렐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독일 의사였던 테오도르 모렐은 이 베를린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기존의 치료법과는 좀 색다른 치료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좋게 말하면은 혁신적이었고 나쁘게 말하면은 돌팔이었죠. 모렐은 굉장히 야망이 많은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옵니다. 그의 환자 중에 하일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의 전속 사진 기자였어요. 그가 이제 모렐을 이 히틀러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히틀러가 당시에 이제 위경련하고 장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렐이 이 히틀러에게 뮤타플로러라는 약을 처방을 해요. 뮤타플로러는 이제 오늘 말로 말하자면 이 유산균제였어요. 이 유산균들이 이제 뱃속의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를 먹은 히틀러 놀라울 정도로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모렐한테 또 부탁을 해요. 나 요즘 너무 피곤하다. 이 전 세계 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지휘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모렐이 딱 꺼내는 주사가 있었으니 바로 비타뮬틴이라는 주사였어요. 비타뮬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이제 고함량 비타민 주사였죠. 이 주사를 한 방 딱 맞으니까 히틀러가 갑자기 정신이 굉장히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종일 자기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순회도 하고 이러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걸 보고 명약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렐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의 특징이 이 자기 주변의 측근들을 잘 믿지 않았다는 건데 이 모렐만큼은 굉장히 믿고 의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히틀러에게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히틀러의 또 다른 주치의였던 에른스트 군터라는 의사가 그의 비타뮬틴 주사를 의심을 합니다. 아무리 비타민이 고함량을 쓴다 한들 히틀러의 전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주사 한번 딱 맞고 나면은 과하게 쌩쌩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맞기 전보다 더 사람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 비타뮬틴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주사 안에 과량의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던 거였어요. 메스암페타민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필로폰, 이제 히로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히로뽕은 지금은 마약이죠. 법으로 이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좋은 피로회복제인 줄 알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누가 이 약을 많이 썼냐면은 장기간 이제 행군하는 군인들 또는 탱크 운전수나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처럼 잠을 안 자고 이제 피로를 가시게 하려고 이제 보급이 되었다 하죠. 히틀러는 사실 자신이 이 히로뽕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모렐이 굉장히 명이라서 이제 효과가 좋은 비타민 주사인 줄 알고 더 모렐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히틀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도 약해지고 지치겠죠. 그러자 이제 모렐이 또 다른 비장의 주사를 추가합니다. 바로 옥치키린이라는 주사였는데요. 이 주사,
무려 소의 고안에서 추출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주사였대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부작용이 컸어요. 뭐냐면 고안에서 정자를 생성 못하는 무정자증이 된다거나, 약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감해서 근육이 퇴화하거나 가슴이 나오는 등 여성성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때 히틀러가 사실은 여성이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심하면은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인체 면역 저하로 인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죠. 그런데 모렐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히틀러한테 계속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야 히틀러가 계속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다가 심장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심장약, 강심제를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 근데 또 나중에 세균 감염이 되면 어쩌죠? 그러면은 또 약에다가 항생제를 추가를 하면 돼요. 그렇게 약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가 일주일에 삼키는 알약만 무려 150알에 주사만 해도 무려 10회를 맞았다 합니다. 이 모렐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히틀러의 몸 안에 들어간 약물 종류만 쳐도 무려 74가지나 되었대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같은 마약에서부터 여러 부작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강심제, 항생제, 각종 진통제까지, 게다가 여기에는 남성 호르몬, 비타민, 카페인까지 들어갔죠. 사실 이렇게 보니까 히틀러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도 좀 기적 같아요. 1944년 7월 20일 이 히틀러가 죽을 뻔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독일군 장교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와 동료들이 이 비밀리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이 작전명이 발키리였다고 하는데요. 슈타우펜베르크가 이제 늑대굴이라 부르는 독일군의 작전본부에 들어가서 히틀러 옆에 폭탄이 든 가방을 몰래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폭탄이 터진 후에 히틀러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히틀러는 살아남았고 이 슈타우펜베르크와 동료들은 이제 처형이 됩니다. 이때 히틀러가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요, 폭발로 인해서 고막 파열과 온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요. 이때 모렐은 이 약물 투여에 정말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바로 아편계 진통제인 유코달과 이 코카인을 투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편계 진통제의 문제는 바로 금단 증상 때문입니다. 아편계 진통제를 끊으면요, 평소에 느꼈던 통증의 몇 배에 되는 통증이 돌아와요. 약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을 써야만 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히틀러의 심신이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하필이면 이 요코다를 만드는 머크사의 공장이 이제 영국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파괴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히틀러 미치는 거죠. 금단 증상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화도 갑자기 벌컥 자주 내고, 회의 때 없는 군대를 데려오라고 하고 부하들을 무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죠.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히틀러가 이제 손을 달달달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파킨슨병 증상 중 하나인데 이제 과도한 마약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독일의 전선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이제 베를린 벙커에서 모든 걸 포기한 채 자살을 함으로써 나치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돌프 히틀러를 중독시킨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빠서 한동안 유튜브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히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항상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요, 제가 이제 부산 TVN 교통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15시 15분에 메디슨 카운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가 유명해져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책으로 출간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책이 나왔어요. 표지에 보시면은 굉장히 예뻐요. 집에 놔두기도 정말 예쁩니다. 다들 이게 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되게 감사하고, 이 감사함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창에 저희 이제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약들, 아니면은 여러 궁금증들을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총 3분을 추첨해서 이번 신작 히스토리 엑스 메디슨을 보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